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회 원주시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임현준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회 원주시 청소년의회 본회의에서는 15명의 의원이 참석하였고 15명의 의원께서 2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준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의원 나오셔서 2분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흰양초등학교 4학년 김수현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이채하 의장님과 청소년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 매점 설치 반대를 주제로 2분 자유 발언을 하겠습니다. 학교 매점을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편하게 쉬는 시간에 매점을 이용하여 간식이나 음료를 구매할 수 있고 배고픔을 달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점이 생기면 과소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사는 등 꼭 필요할 때 돈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에 매점 설치를 반대합니다. 특히 매점에서 판매하는 불량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마다 경제적 능력에 차이가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학교 매점 설치를 반대합니다. 제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준원 의원 나오셔서 발의안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돌제한학교라는 대안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은 김준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청소년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한교육기관 지원을 주제로 2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한교육기관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재학 중인 대안학교를 비롯하여 원주에 있는 대다수의 대안학교는 학생들의 학비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 여러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전라도 등의 다른 타시도 대한교육기관에서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학용품, 입학지원금, 특별활동비, 인건비나 사업비, 급식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원주시는 조례가 있어 지원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아직 원주의 대안학교는 급식 지원만 되는 상황입니다. 원주대안학교연합회에서 원주시와도 면담하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법에 의해서 대한교육기관도 교육청에 등록되어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부모와 선생님들 모두 납세자로서 교육비를 내고 있으므로 당연히 국가로부터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2013년 자료에는
강원도 공교육 학생에게는 매월 210만 원씩 교육 투자액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대안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국민이며 학생으로서 똑같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 공교육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점, 예를 들면 많은 미디어 활용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깊이 있는 사고력을 길러주기에는 약한 시스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획일적인 교육 방법, 학습 능력에 따른 평가와 경쟁 구도 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대안학교 학생들은 대안교육을 선택하였습니다. 대안학교도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잘 길러내고 있기에 틀린 교육이 아닌 특별한 교육이 바로 대안교육이라는 사회인식이 심어졌으면 좋겠으며 지역사회가 함께 길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의안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주 초등학교 4학년 이대현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채아 의장님과 청소년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흡연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거리를 걷다 흡연자들의 담배 연기와 냄새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남녀노소 가르지 않고 간접 흡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건 정말 부당하고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흡연 장소에 관한 두 가지 의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흡연과 금연구역 표시가 더 잘 보이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시가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있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현수막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부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합법적인 흡연 장소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흡연 부스를 설치하여 간접 흡연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흡연자들도 일정한 흡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외 흡연 시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면 위생상 미강상 좋지 않고 화재 발생의 위험도 있습니다. 흡연 부스에서 흡연을 하면 전용 휴지통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불편을 주는 흡연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하음 의원 나오셔서 발의안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주 초등학교 4학년 이하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채아 의장님과 청소년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원주의 교통체계에 관한 의견입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은 대중교통이 원활하고 편리합니다. 제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며 느낀 원주시의 대중교통은 노선이 많지 않아 문막이나 매질 같은 외곽 지역은 환승을 여러 번 하거나 시간을 놓치면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주는 개인차가 없으면 돌아다니기가 힘들다는 점도 문제가 큽니다. 따라서 원주도 버스 노선을 늘려 먼 곳도 쉽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배차 간격도 조정하여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을 포함한 교통약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교통이 편리해지면 지금보다 더 발전된 문화도시 원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을 들으시고 원주의 교통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시현 의원 나오셔서 발의안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막초등학교 4학년 장시현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청소년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등학생의 숙제는 학교에서 라는 주제로 이번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양의 학교 숙제를 집에서 하느라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을 가는 친구들도 있어 집에서 쉬는 시간이나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숙제가 있는 날은 그 적은 시간도 즐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해야 하는 숙제보다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숙제를 한 뒤 귀가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함께하는 교실에서 숙제를 하면 어려운 과제도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할 수 있고 집중해서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숙제를 할 때 모르는 문제나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단 안 하고 오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시기에는 열심히 뛰어놀고 쉬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성장에도 도움되고 친구 관계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 마련을 위해서도 숙제는 학교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예원 의원 나오셔서 발의안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원주 초등학교 5학년 장예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청소년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 찬성에 대한 의견을 2분 동안 자유 발언하겠습니다. 대부분 어른들은 스마트폰 하는 걸 반대하지만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스마트폰이 사용 가능하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더 빠르게 찾기 쉬울 것입니다. 둘째, 학교에서 노래 듣거나 영상 게임 등 하고 싶어 했던 것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활기찬 학교가 될 것입니다. 셋째, 어른들은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공부를 방해한다, 학교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수업 시간에 게임, 슈트, 영상, 노래 등을 몰래 하지 않고 규칙을 지키면 어른들도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하는 것을 찬성하실 겁니다. 이상 2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최하율 의원 나오셔서 발의안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륜초등학교 6학년 최하율입니다. 오늘 제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채하 의장님과 청소년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 급식 잔반 없는 날 의무화에 대해 2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지구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아시나요? 퇴비나 가축 사료, 바이오가스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 양은 제한적이고 그 외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합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는 쌓이고 쌓여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들은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8천억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쓰이고 식량자원 경제적 가치 산정 시 약 20억 원이 낭비된다고 합니다. 학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 잔반 발생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만 줄여도 연간 무려 16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엄청난 수치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연간 1,600억 원 정도가 잔반 처리 때문에 소모되고 있다고 하는데 급식 단가를 3,000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하루 28만 4천 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잔반을 남기지 않는다면 음식물 처리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그 비용으로 유익한 교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하루만 급식을 남기지 않을 경우 일어나는 긍정적 효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 잔반 없는 날 의무화, 우리와 지구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하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재희 의원 나오셔서 발의안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초등학교 6학년 김재희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채하 의장님과 청소년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들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많은 편리함을 줍니다. 정보 검색, 친구와의 소통 등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자칫 잘못 사용한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OECD 국가 중 스마트폰 중독률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SNS 과의존으로 인해 수면장애, 폭력 피해 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용 시간을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 유익한 콘텐츠를 선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게임이나 영상만 보기보단 독서, 외국어 학습 등을 통해 스마트폰을 배움의 도구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통을 우선시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넷째, 취미생활을 만들어 즐기는 것도 스마트폰 사용을 멀리하기 좋습니다. 취미생활로 많은 것을 하며 나 자신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놓고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청소년 공간과 활동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은 잘 사용하면 정말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지 스마트폰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우 의원 나오셔서 발의안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곡중학교 2학년 이정우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이채하 의장님과 청소년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원주시 내 버스 배차 간격 조정을 주제로 2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청소년들이 통학이나 학원에 갈 때 또는 약속 장소로 이동할 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선, 특히 16번과 16-1번과 같은 노선은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많습니다. 버스를 놓치면 다음 차를 15분에서 20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로 인해 지각을 하거나 약속 시간을 어기는 일이 반복됩니다. 특히 아침에 등교 시간대나
학교가 끝나고 난 후의 시간대에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많으나 버스의 이용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며 우리에게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통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에 늦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따라 저는 등하교 시간에 맞춰 특정 노선의 배차 간격을 단축하거나 혼잡 시간대에만이라도 추가 차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저의 이번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다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안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버들중학교 2학년 김다혜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채하 의장님과 청소년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등교 시간 청소년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스쿨버스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재 학교와 집이 멀어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로 부모님 차, 대중교통,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차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님 출근 시간에 맞춰 일찍 등교를 해야 하고 수업 시작 전까지 학교에서 길게는 2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교통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해야 할 경우는 그 부담이 더 커집니다. 버스는 가격이 비교적 낮은 대신 배차 간격이 길거나 운행 시간이 불규칙해 지각의 위험이 높습니다. 카풀이라는 대안이 있긴 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출퇴근 용도가 아닌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등교 정책 지원을 제안합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쿨버스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등교를 돕는 것입니다. 등하교 시간에만 운영되는 이 버스는 학교와 거리가 먼 학생에게도 비용 부담이 큰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통학 경로와 시간을 고려하여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정류장을 주요 거점 지역에 배치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익숙한 곳에서 탑승하실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쿨버스 운행 시간을 등교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차량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쿨버스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면 등교 시간 낭비를 줄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학부모도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다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안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이정은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청소년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주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라는 주제로 이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등하교, 학원, 대외활동, 봉사 등을 하며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작은 돈도 꾸준히 지출하게 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연령층이기 때문입니다. 원주시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하루 왕복 교통비 2,500원, 한 달이면 5만 원을 넘습니다. 이는 중고생들의 용돈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교통비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적어도 돈 때문에는 놓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만 14세에서 19세 청소년에게 월 3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추가 지원을 하여 적극성, 형편성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둘째, 학교와 연결된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입니다. 학생증을 카드로 사용하게 된다면 새로운 카드를 만들지 않아도 되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추가로 발급되지 않아 편리합니다. 이런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 광주, 경기도 등이 있고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가정, 그리고 청소년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청소년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소년 의원 여러분, 이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희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안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의료고등학교 2학년 정희찬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이채아 의장님과 청소년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주 청소년 축제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원주 청소년 축제 예산은 약 4,160만 원이었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기획부터 실행까지 만들어가는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의미 있는 축제입니다. 실제로 타 지역 청소년들이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매년 오르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축제 예산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동결된 예산으로 무대와 부스 설치만 해도 빠듯하여 새로운 시도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부스는 줄고 무대 퀄리티도 떨어지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매년 똑같은 축제라는 인식이 점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소년 축제는 단지 청소년만을 위한 축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축제 현장을 보면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기고 참여합니다. 그러나 일부 어른들은 청소년만의 축제로 오해하며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청소년 기관 실무자에게 우리 축제 스케치 영상을 보여줬을 때 그는 이 정도면 최소 8천만 원 이상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예산으로 매년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원주 청소년 축제 예산의 단계적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당장 2배가 어렵다면 매년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점진적인 증액을 통해 축제의 퀄리티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더 다양한 시도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도 시민입니다. 아직 유권자는 아니지만 곧 미래의 유권자입니다. 청소년의 가능성과 열정에 응답해 주십시오. 청소년 축제야말로 지역의 젊음과 활력을 더하는 상생의 장으로 전국에서 가장 의미 있고 유익한 원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안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건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혜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이채아 의장님과 청소년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대중교통의 불편점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등하교, 개인 문화 생활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특히 돈이 적게 들고 도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편리한 버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그러나 버스의 노선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뿐 아니라 원주 시민 대다수가 겪는 불편입니다. 현재 원주의 버스 노선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려 할 때 제 시간에 탑승을 못할 경우 다른 버스를 타고 환승을 하거나 다음 버스를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다른 대안이 없어 꼭 버스를 타야 하는데 제한적인 버스 노선 탓에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 난감한 상황을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평일 4회 이하 운영하는 버스 같은 경우 불편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지고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이며 크게 본다면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버스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특히 꼭 필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교통체증 완화와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원주시 청소년 시의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1기 원주시 청소년의회 4일간의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 일정을 위해 수고해주신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지도사분들과 원주시의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시선으로 우리 원주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목소리 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과 수고했다는 마음을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기 원주시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